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종수 운용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작년도 우리가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당한 일도 많았고 이제 제자리를 시장이 좀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2025년도, 그죠? 2025년도 올해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올해 주식시장은 고점은 얼마일까요, 과연? 고점. 저점은 얼마일까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면, 자, 이건 2024년도예요. 여러분. 자, 2024년도. 내가 만약에 2024년도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2024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요 시점에, 대한민국은, 한 고점, 요거는 모르겠지만, 나는 2,800 이상은 안 따라갈 거야. 그리고 저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2,400에서 한 2,450 요 구간 오면은 난 주식을 살 거야 라는 거를 2024년도 출발할 때부터 틀을 딱 잡고 있었으면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겠어요? 올해 저점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한 2,450이나 2,400 올 때만 나는 주식을 좀 매수할 거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만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2,800 이상에서는 팔 거야. 그럼 이런 구간에서 팔 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는 또 새로운 밴드를 우리가 설정을 했겠죠. 여기서 샀던 것도 수익 꽤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결과론이죠. 이미 저런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저 땐 저렇게 할 걸. 그죠? 자, 이 결과론에 우리가 맞춰서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후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5년도 우리가 물론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고점과 이 저점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 누구보다 쉽게 할 텐데, 그죠? 요걸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설사 고점을 몰라도 고점 근처라도 안다면, 내가 작년도 890이 고점이었으니까 한 2,700이나 2,800 정도 때부터 거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수익을 좀 병행해야 되겠구나, 현금을 항상 남겨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점이 내가 설사 2,400을 몰랐어도 한 2,500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먹을 게 있겠구나. 그러면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2,600도 안 따라갔을 거고.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근처만 우리가 알아도, 범위만 알아도. 그죠? 그럼 2025년도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참 알면 좋다 이거죠. 이걸 과연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재무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야, 그거 알 수 없어. 맞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거 알면 신이게? 맞아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 생각의 깊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예, 우리가 고점하고 저점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치에 맞게 투자하면, 이치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저점과 고점은 모르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 신고가를 가고 있다면, 이거 유동성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돈 빠지면 실적 발표 굳이 기다릴 필요 없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기업이 지금 흑자로 돌아설 게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적자 밸류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이 기업이 지금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한번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된 게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 적자 밸류에서 사두면 돈이 되겠네. 이런 거는 되게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약간 이치에 가깝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고점과 저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그죠? 고점과, 이 저점. 이건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는 요렇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도보다는 P는 확정치입니다. 2025년도가 고점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밸류가. 저점은 2024년도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낮을지 높을지는 몰라요. 그죠? 2025년도가 2024년도보다 저점이 높은 위치일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25년도의 고점은 2024년도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약간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4년도는, 그죠? 2024년도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환율도 없었어요. 그죠? 1,300원대였지 무슨 1,450원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세, 트럼프 이 관세 본격화됩니다. 2024년도에, 요거 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1,100조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1,100조 가까이. 반도체가 200조 수출했어요. 200조. 그 다음에 자동차가 100조 수출했습니다. 석유화학이 70조. 전년 동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반도체는 HBM이 폭발적 이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IR 폐지법안 관련된 이런 내용 자체가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는 실제로 관세가 본격화되는 거니까 2024년도보다는 톤 다운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저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2024년도 밸류보다는 톤 다운 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를 예상을 한다면. 만약에 이걸 넘어서려면 2024년도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산업 환경이 갖춰지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310조 되죠. TSMC의 5분의 1이에요. TSMC가 지금 시가총액이 5배가 더 큽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죠.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150조여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 2배수가 지금 됐습니다. 우리가 LG 엔솔 상장했을 때는 SK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더 컸잖아요. 이런 큰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2025년도 저점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 톤 다운 될 거다. 왜? 우리나라 주요 산업 자체가 2024년도보다 사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이 관세로 인해서 2024년도 벌어들인 이익만큼, 매출, 이익 맞은 만큼 올해는 나오기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죠? 자, 근데 2019년도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P는 확정치죠.
2019년도보다는 올해는 저점은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죠? 왜냐?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익이 반토막 났던 시기예요.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중국 이 쇼크가 직격탄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던 시점입니다.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매출은 반토막 났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세금 40% 냅니다. 법인세 기준으로. 자,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익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반도체죠. 그럼 2025년도가 2019년도보다 나쁘냐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HBM 공급을 못하고 있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작년만큼 이익이 뭐 반토막 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2019년도보다는 삼성전자가 사업 환경이 더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이익이 막 10분의 1 토막 난다거나 HBM 뭐 분열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하고 주문형 반도체의 이 브로드컴과 마베이라는 고객을 잡았는데 오히려 지금 실제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주력 반도체는 요거보다는 밸류가 높은 게 이치에 맞다. 그죠? 언제보다? 2019년도보다. 자, 반도체를 알아봤어요. 돈 버는 규모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2019년도는 싼 마이였어요. 싼 거를 박리담회로 막 팔아서 프로모션을 겁내줬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막 AS 막 10년씩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AS 10년씩 해주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질도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샀는데 가격은 더 다운됐어요. 프로모션 겁나 많이 했어요. 즉 양으로 돈을 벌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는 2019년도에 양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5조 간신히 벌까였어요, 여러분. 현대차가. 기아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안 좋았다고. 마진이 한 3%? 4%?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정윤성 회장이 2020년도 10월 달에 취임하면서부터 현대차를 모빌리티 솔루션을 싹 바꾸면서 양보다는 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평균적으로 자동차, 현대차 그룹 평균 차량 판매 가격, 평균적 에버레이지가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이런 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포터나 아반떼나 좀 팔리면 소나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팔렸다고. 근데 지금은 아반떼보다는 그랜저 위주. 그래서 기본 판매량 자체가 얼마 정도가 팔립니까? 한 3,500만 원대, 4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소렌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오닉 마진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2에서 3% 요 정도 수준이었던 2019년도 자동차가 지금은 마진 자체가 전 세계 메이커 업체 가운데서 탑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현대차 돈 되게 잘 벌어요. 기아와 같이. 그러니까 2019년도는 양밖에 없었고 2025년도는 양과 질이 있죠. 그죠? 근데 2019년도는 트럼프 이 관세 보복이 지금처럼 커지진 않았죠. 그죠? 시작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때 무역 관세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는 양밖에 없었고 양과 질을 같이 가졌잖아요. 매출과 이익이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자동차도 이상이죠. 우리나라 수출 품목,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내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주력 산업. 2019년도보다는 둘 다 위예요. 그죠? 자, 배터리 한번 볼까요? 자, 배터리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적자야, 여러분. 지금도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적자나는 기업들이 일부 있지만 이때는 테슬라도 적자였어요. LG 엔솔도 당연히 적자였고 저 때는 그냥 배터리가 다 적자였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기가 상하이 가동하면서부터 흑자 전환됐고 1년 뒤에 LG 에너지솔루션 흑자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2022년도 7월 달에서 9월 달에 이 배터리 사이클이 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 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세가 터졌지. 그러니까 이때 2019년도는 그냥 다 적자였던 시기예요. 테슬라조차도. 뭘 해보지도 못했던 시기입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고점에서 80% 이상 빠진 주식들이 수두룩하고요. 첨보는 90% 이상 빠졌습니다. 1억이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지금. 잘 버틴 게 한 50% 빠진 거고, 배터리는 보통 80% 빠졌어요. 에코프로 위에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장난 아닙니다. 1억이 2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럼 원금 회복하려면 5배 올라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번 사이클이 터졌다가 지금 빠진 거니까. 그래도 요때보다 배터리가 나쁩니까? 요때는 껍데기조차도 없었던 시점이고 지금은 껍데기는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도 2019년도보다는 배터리가 상황이 좋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019년도에 석유는 어떻습니까? 석유화학. 요때는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때 2019년도도 안 좋았는데 지금도 석유화학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퉁쳐. 알겠죠? 이건 퉁쳐. 이건 퉁쳐. 자, 바이오를 한번 봅시다.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은 무조건 이상입니다. 2019년도는 바이오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패닉 정도가 아니라 전멸 상태였어요. 바이오에 받자 얘기하면은 싸대기 맞을 정도로.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한미약품 기술 반환되면서 바이오제약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연구했던 업체들이 우후죽순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신라젠이 데이터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받자 얘기하면 싸대기 맞고 바이오 추천하는 사람은 잡주나 이상한 정보 추천한다고 해서 이때는 바이오 자체가 자금 조달이 정말 어려웠어요.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기술 수출한 거 보셨을 거고 바이넥스 흑자 전환되는 시기, AST팜 흑자 전환되는 시기, 셀트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하락하는 구간에 딱 대들보 역할을 하죠. 이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입니다. 화장품도 저 때보다 지금이 낫고.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는 저는 저점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요거는 좀 이치에 가깝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는 그죠? 주가 밸류가 낮아야 되고 2019년도보다는 주가 밸류가 높아야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2025년도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솔깃하죠? 요 틀만 있으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식은 기업의 경제활동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질까요? 불안하면 떨어질 수 있겠지. 근데 급반등 나와요. SKC 요번에 살아나는 거 보세요. 저점에서 지금.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이 물량의 주체가 개인들에서 투자 주체들로 지금 다 넘겨간 상태란 말이에요. 두려워 마세요. 2025년도는 조정이나 등락이 나올 때마다 산업 일등주의 수량을 늘려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 전고점도 돌파하고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속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2,700을 가고 2,800을 가도 이건 박스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2,400을 다시 깨. 2,300을 가. 그래도 이건 박스다. 거기서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도 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수출 주도로 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공정한 자유무역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지수가 랠리가 나왔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차화적 랠리가 나왔던 시기죠. 그 다음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2016년도 중반에서 2017년도, 18년도 그리고 코로나 2020년도 이후 엄청난 유동성.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기업들이 물건 잘 만들어서 경쟁 업체보다 더 뛰어난 제품만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보호무역이잖아요. 수출주라기보다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조선주, 전력주, 우주항공, 그죠? 예, 원전주, 건설기계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금이 가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쪽은 시총이 크진 않잖아요. 돈을 끌고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주인인 상태에서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랠리가 나오긴 어렵고 그냥 박스권이겠구나. 올해는 계속.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2019년도의 밸류만 알면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와, 나 매수할 거야. 요 지수가 2300대에서 2350대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밸류가.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523인데 만약에 내가 2400, 2450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거 간다고 해서 여러분 잘라야 됩니까? 더 살 생각을 해야지. 2019년도보다는 올해가 밸류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근거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잖아. 예, 큰 그림이 좀 잡히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박스권이 예를 들어서 상단이 2750이고 하단이 예를 들어서 2400이라고 칩시다. 그럼 2750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2400대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중간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틀은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디테일.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이렇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이런 구간을 확대하잖아요? 이런 구간을 확대하면 이것도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있다고. 큰 그림은 이렇게 가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하고 짝품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디테일의 차이지. 저 사람이 말하는 생각의 수준, 대화, 말투, 그죠? 언행 일치, 그리고 쓰는 단어,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요. 현상에만 집착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사색을 깊게 하는지. 그러면 대충 그 사람 가정 환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주식할 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할 땐 되게 중요해요. 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종합주가지수는 기존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코스피 지수 2550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730포인트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코스피 2550 그리고 아래쪽으로 2450의 선을 긋겠습니다. 코스닥은 730입니다. 여기서 제시해드린 전략이 유동성 1, 2, 3 전략입니다. 2550 다가올수록 여러분 현금을 관리하십시오. 수익을 병행하세요. 야금야금 조금씩 한꺼번에 더 지르지 말고 30% 내가 비중 가지고 30%다 하지 말고 한 절반이나 3분의 2씩. 왜? 어차피 다시 사야 되니까. 2550 왔을 때 거래대금이 10조, 12조 연속으로 증가하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LG 엔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자금을 퍼뜨려주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좀 더 가져가셔도 돼. 팔았던 거 다시 사도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확인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찍는 게 아니라 난 눈으로 확인해야 돼. 눈으로 직접 봐야 돼. 그러면 팔았던 거 다시 사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전략. 근데 이 흐름이 나오지 않고 2550에서 자금이 정체돼요. 줄어들어. 그럼 2450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여기서 또 다시 야금야금 사는 거야. 2,450에 좀 더 빠지면 2,400. 팔았던 거 다시 사는 거. 어떤 주식인지는 마감의 정석을 통해 데일리로 하는 제가 오후 3시 45분 한 데일리 전략을 통해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언택트 잘 봐야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거들떠도 안 봤던 주식들 있잖아요. 게임주, 넷마블, NC소프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이닉스 다음 반도체 거들떠도 안 봤던 거. 삼성전자, 뭐 솔브레 이런 거 있잖아요. 거들떠도 안 봤던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화장품, VT 뭐 이런 거. 폭락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요 구간에서 조선화학, 화학은 아니죠. 조선전력주, 그 다음에 원자력, 건설기계, 그 다음에 바이오 메인 주식도 있잖아요. 얘네들 위주로 했다면 이제 낙폭주들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V자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대수준이 거기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현금 관리도 해야 되고 종목 비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다른 산업 섹터로 자금을 확산하는지를 보세요. 알겠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1, 2, 3 전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